안녕하십니까, ESFP입니다. 이번 시간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법 강좌로 공무원 채용 바이블 챕터 1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챕터 1, 챕터 2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어떤 거를 평가를 하고 어떤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심사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심사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다면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대부분 이력서에 기입하는 내용이 학교, 전공. 근데 학교명은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학교명은 기입을 하지 않지만 전공이나 이런 거는 기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근무했던 기업이나 기관명, 근무기간 이런 걸 언급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게 하지만 어떤 기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경력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자격증 보유 현황 또는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자, 이런 서류들을 보는 이유가 역량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역량과 자질이 얼만큼 있느냐, 전문성이 있냐. 특히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이런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를 하죠. 자, 이런 데이터가 역량평가를 위해서 요구하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 주제가 공무원 인재평가 무엇이 문제였나 이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걸 갖고 역량을 평가를 했는데 막상 채용을 하고 업무를 시켜봤더니 고문관이더라. 고문관이라는 용어 아시죠? 학교도 좋은 대학교 나왔어. 소위 말하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 나왔어. 전공도 우리가 원하는 전공이야. 그리고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경력도 있어. 자격증도 화려해. 웬만한 기사라든지 이런 자격들 다 보유하고 있어. 근데 일을 시켜봤는데 일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아닌 거야. 자, 그래서 학교, 경력, 자격증 요것만 가지고 역량평가를 했더니 고문관이 뽑히더라. 즉, 이거 가지고 역량평가를 했을 때 구멍이 있더라. 그래서 직무 역량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보완해서 만든 게 직무수행계획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무수행계획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냐? 역량만 어필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나 파트로 완전 나눠라. 자,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역량이라든지 지원자의 업무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라면은, 자기소개서는 인성이라든지 청렴성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게끔 약간 파트를 나눠라. 왜냐하면은 역량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이 소통이 되는지, 그리고 성격은 어떤지, 이 조직원들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파트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역량에 맞게끔 기술을 해야겠죠. 자, 그런 기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자, 일단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나 패턴이 있어요. 공공기관만의 스타일, 서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 맞게끔 직무수행계획서라든지 자소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 그런 어떤 패턴이나 스타일에 맞게 작성을 하면은 딱 봤을 때 자기들이 계속 봐왔던 거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익숙하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생뚱맞게 완전 무슨 다른 스타일로 작성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우리가 봤던 게 아닌데 좀 불편한, 불쾌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의 어떤 전략이나 현황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냥 아무 지자체나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서 하나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그 기관에서 발행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냥 간편하게 서울시에 있는 홈페이지 가서 그냥 아무 정책 소개 이런 거에서 주요 업무 계획 이런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형식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냥 느낌만 보세요. 내용은 볼 필요 없어요. 느낌만 보라는 거. 스타일, 양식, 서식, 어떻게 작성하는지, 패턴 이런 것만 보시면은 여기 한 페이지라도 텍스트만
내용을 구성한 게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보면은 이런 그림이라든지 또는 이런 도식화 자료, 지도, 그리고 이런 통계 자료,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식화라든지 이미지를 사용하면은 가독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 테스트로만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이거는 딱 보더라도 뭐 자동차, 지도, 그러면 자율주행 뭔가 딱 보면 이런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심사 서류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그 서류를 붙잡고 오랫동안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 구조상, 환경상. 지원자는 엄청 많은데 평가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한정된 인원이 할당된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눈에 띄게끔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페이지라도 서술식으로 작성된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 개조식 구조입니다. 이게 보고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직무수행계획서는 서술식으로 쓰면은 내용 파악이 힘듭니다. 그래서 개조식 구조로 쓰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개조식 구조로 썼기 때문에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개조식 구조, 이런 개조식, 챕터 2, 챕터 1 이걸 구조를 나눈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율주행 딱 하면은 구조를 나눴고 개조식 구조로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내용이 딱 눈에 띄게끔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도식화라든지 이미지 그리고 개조식 구조의 작성법을 제가 권장하는 겁니다. 자, 충분히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평 농지가 있고 잡초 제거를 하는 업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환경미화를 가지고 많이 설명하는데 환경미화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좀 문제가 돼가지고 환경미화 쪽 말고 이제 아예 잡초 제거 뭐 이것도 이제 뭐 업무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덜 하겠죠. 3명의 지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각각 역량이 다르겠죠. 각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역량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관리기를 사용할 줄 알아요. 관리기는 어떤 로터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쓰는 기계고요. 예초기는 이제 풀 깎는 기계죠. 차단막이라는 건 풀이 자라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해서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게끔 해서 아예 차단을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우리는 예초기 돌리는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초기에 관련된 내용을 쓴 사람을 채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잡초 제거라는 직무가 있지만 그 안에서 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초기라고 하면은 관리기 필요 없어요. 차단막 필요 없어요. 예초기에 관련된 내용을 써야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잡초 제거라는 업무는 다 해봤어요. 이 사람도 해보고 이 사람도 해보고 이 사람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기술을 쓰냐,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냐, 그럴 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내용 초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예를 들어서 관리기다. 그러면 관리기로 다 바꿔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잡초 제거만 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 세부적인 기준이 어떤 건지 몰라요. 자, 그럴 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잡초 제거를 어떻게 할 건지 차별화 핵심 역량을 요약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밭을 가는 거예요. 밭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율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걸 다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사람 3명 투입해서 일주일 걸려요. 근데 그거를 관리기를 사용하면 사람 1명이 뭐 하루나 이틀이면 다 합니다. 인력을 적게 쓰고 기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뭐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예초기 전문가다. 관리기를 사용 못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텃밭이라든지 화단, 꽃밭이 있는데 거기를 관리기로 다 갈아버리면 꽃도 다 갈려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는 예초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꽃이라든지 화단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잡초만 정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예초기 전문가인데 예초기에 대한 뭐 자가 수리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차별화 또는 자신만의 어떤 역량을 어필할 수가 있겠죠. 차단막 전문가. 아예 풀이 나지 않게끔 온천 차단하겠다. 그거에 대한 효율성, 방향, 전술, 전략,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차단막이라는 거는 화단이 있는데 화단 자체를 다 차단막으로 덮어버리면은 꽃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화단을 운영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차단막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차단막에 쓰는 데만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차단막에 쓰지 않는 화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할 건지 자기가 차단막 전문가지만 잡초 제거 환경들을 다 고려해서 적절하게 다 내용을 쓰고 거기서 자기가 부각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각각 하나씩 포인트를 잡아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초기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초기만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차단막 사용은 안 돼? 아니, 할 수 있죠. 단 내가 예초기로만 뭐 한 10년 정도 잡초 제거를 했어. 그럼 그것이 이 사람이 차별화된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부각시키지만 나머지 관리기라든지 차단막도 할 수 있다. 그 측면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기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잡초 제거라는 직무 좀 크게 범위를 잡아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람을 구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잡초 제거를 할 수 있는 기술 1, 기술 2, 기술 3이 있다면은 다 언급을 하세요.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좀 약간 부각시켜서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차별화, 핵심 역량을 어필할 수 있다. 자, 끝으로 수압 분석을 활용한 직무 수행에서 작성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압 분석이라는 거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뭐 강약점 분석해서 미래 전략이라든지 전략 기획을 도출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에요. A, B, C 이 세 군데 회사에서 5년, 3년, 2년 이렇게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총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 군데에서 근무를 했죠. 그러면은 이 A 회사의 장점이 있을 테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A 회사는 예초기 관련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 그래서 예초기 가지고 잡초 제거를 했는데 굉장히 효율성도 높았고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았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관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단 A 회사는 인력을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앞으로 회사를 더 이끌어갈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어필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B 회사는 여기는 관리기를 쓰는 회사야. 관리기를 쓰다 보니까는 효율성은 좋아. 더 넓은 땅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화단이라든지 이런 정밀한 부분을 관리하기가 좀 힘들었다. 그래서 B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애초기를 쓸 수 있는 전문가를 한 명 더 고용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C 회사는 대부분 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잡초 제거를 했는데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는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관리하는데 관리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뭐 경관이 흐트러지거나 경관적으로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회사만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서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뽑은 강점이나 약점 그리고 기회, 위험 등을 최적화해서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어떤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첫 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는 이유가 직무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역량 기술을 어떻게 하냐. 앞서 잡초 제거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역량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차별화된 역량. 그리고 두 번째도 이런 수압 분석을 활용해서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역량을 어필할 수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면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화되고 굉장히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겠죠. 자,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챕터 2는 역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관에서 역량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지원자만의 역량을 어떻게 구분하고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역량을 어떻게 어필하면 좋은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챕터 2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